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3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이틀째 연속 이어지는 시장의 상승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M7에서 뭐 퇴출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운오리 새끼 아니냐라고 치부를 받았던 테슬라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밤사이에는 M7 안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M7이 올랐을 때 소외를 받았던 그 일수를 생각하면은 어제 하루 동안의 상승이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승 배경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지난주에 실적 발표할 때 테슬라 단기적으로 사셨던 물론 우리는 이제 항상 가치 투자를 하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많이 바라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최근에 또 애플 부진할 때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지 모아가자라고 외치셨던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상황 제가 오늘은 참 오랜만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월간 뉴스레터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또 오늘 다양한 데이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 이제 FOMC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테슬라는 절대로 4848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잘 기다려야 된다고 또 인사를 또 해주셨고요. 우리 토니님 항상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죠. 공포에 매수해야 합니다. 라는 또 댓글 남겨주신 써니님. 오늘 제가 또 의상이 좀 약간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어깨에 걸치고 오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빨간색은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컬러 괜찮을까 싶은데 제가 그래도 오늘 상승하는 날이라서 다행히도 저의 빨간 컬러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얼마나 올랐나 보면은 좀 크게 오르진 않고요. 제한적인 상승이 보였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 0.32% 오름 5,116선 마감이 됐고요. 다우 지수는 0.38% 오름 38,386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대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0.3% 정도 올랐고요. 장 막판에 좀 후반 오후장에 꺾이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이내 좀 돌려 세우는 그런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기준 4.6 수준으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어제 이제 완전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오겠죠. 일본에서 이제 달러를 대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60을 돌파를 했었던 흐름이 보였는데 조금 내려갔고요.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달러도 살짝 진정이 보이고 그 가운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전, 뭐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유가도 WTI 기준으로 배럴당 1%대 내린 82달러선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FOMC 곧 앞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는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주요했던 원인을 보면은 테슬라와 그리고 국제 유가, 뭐 달러 또 국채 금리가 조금 진정을 보인 거 그리고 애플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분 좋게 한번 어떻게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맵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참 오랜만에 크게 보여드리는데요. 보면요. M7 가운데서 엔비디아 조금 버텨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떨어지고 올랐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1%대 하락, 구글 전날 좀 크게 올랐던 탓에 전날에는 밤사이에는 3%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167달러선 마감이 됐고요. 메타의 주가도 2.4% 소폭 조정을 보인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2.48%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5%나 급등을 했고 장중에는 뭐 17%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0.75%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도 동시에 올랐다라는 건데 전체적인 시장 맵을 보면은 M7 종목들 가운데 일부 종목들의 빨간불이 들어오자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의 초록불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금융주는 좀 전반적으로 쉬어간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 엑스모빌을 비롯해서 쉐보론 등의 종목들 함께 올랐고요. 여기 헬스케어 쪽에서도 머크를 제외하고 뭐 암젠, 일라일릴리,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랐고 여기 필수 소비재단에도 코스트코 타겟은 좀 조정을 보였지만 월마트, 뭐 P&G 등의 종목들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테슬라 이야기부터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중국의 일론 머스크가 주말 사이에 지금 방중을 하고 있다, 중국에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뭐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과 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시장에 전달이 된 가운데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와 또 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응급기술 처리 협조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굉장히 중국은 이런 단체 이름이 길죠. 여기서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요구 검사 상황 통지 제1자 그러니까 여기에 테슬라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 검사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봤더니 그 풀 셀프 드라이빙 FSD의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관련한 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만약에 그 FSD가 도로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다니면은 중국의 지형 같은 게 다 정보가 테슬라, 그러니까 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거를 중국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미국으로 가져가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흐름에서 못하겠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FSD를 도입하게 되고 관련한 정보를 중국에서 미국 테슬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안전검사에서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 기업 중에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소식과 함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고요.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FSD 얘기 나올 때마다 데이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이 기술이 또 빠르게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치는 CEO라는 인식으로 항상 그 테슬라의 5대 리스크 중에 1번이 일론 머스크였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좀 큰일을 해냈다. 리스크가 아니고 좀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큰 동력이 됐다라고 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애플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2%대 강세를 보였죠. 투자사에서 번스타인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2% 넘게 올랐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를 195달러로 유지하면서 향후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10% 중반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주가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과연 다른 종목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항상 테슬라 오르면은 2차 전지 얘기를 하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얼마나 끌어올리게 할지. 저는 좀 약간 씁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버티다가 살짝 정리를 한 종목이 있는데 역시 기다릴 걸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참 안녕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두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 가운데서 어제 필립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어요. 필립스가 왜 이렇게 올랐냐. 그동안에 그 관련한 제품 가운데 소송을 펼치고 있었던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흡기 관련해서 이게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관련한 소송에서 생각보다 그 소송 금액이 그 뭐라 그러죠?
협상 금액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 보니까 주가가 29%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종목 이야기를 나눌 텐데 월가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종목 소식 제가 아마 요거 박종훈 팀장님이 시장 관계에서 못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회에서 밥 베케시 CEO의 해임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CEO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환호를 하고 저 CEO 있을 때 시장에서 좀 뭔가 안 좋았어 이러면은 오히려 환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주가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아쉽겠죠. 저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으로 올라온 밥 백희 씨 저분이 아쉽겠죠.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했다. 라는 소식이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어떻게 됐나 한번 제가 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기준으로는 맵이 어딨나. 네, 파라마운트. 네, 오랜만에 맵을 봤더니 파라마운트로 못 찾겠네. 워너브라더스가 0.49%, 폭스가 1%, 지금 파라마운트, 요 옆에 있네요. 파라마운트는 2.85% 상승한 1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다른 개발주 가운데서는 도미노 피자. 여러분들 도미노 피자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끔 40% 50% 세일할 때 도미노 피자가 아주 동이 날 정도로 동네에서 줄을 길게 서 있는 진풍경도 봤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동일 매장의 매출의 성장이 전년 대비 5.6%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그러나 이제 환율 이제 이 기업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으로 매출 성장률이 해외 매출 성장률이 1% 미만, 그러니까 0.9%에 그쳤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를 했다는 소식 가운데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스에서 저조하게 그 성과가 기록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과 함께 투자 의견은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룰루레몬 바클레이스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요새는 사실 룰루레몬보다는 미국에서는 알로라는 브랜드가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보니까 패션 피플들이 알로를 굉장히 많이 입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입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또 편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소재를 봤을 때 굉장히 얇아 보여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룰루레몬은 그 어떻게 대항마가 나타난 거죠. 이 가운데 투자 의견 하향 소식 가운데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지출 동향에 좀 변화가 나타났다. 이 말인즉슨 좀 덜 산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알로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출시가 되면서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이제 소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잘 나와도 지난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와도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하락을 하고요. 실적이 지금은 안 좋지만 테슬라처럼 안 좋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좋게 발표가 되면은 테슬라처럼 급등을 했죠. 그래서 소파이는 아쉽게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와 함께 주가는 10%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AMC 엔터테인먼트도 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2분기의 박스오피스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AMC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사실 그 엔데믹 되고 나서 가장 또 갑작스럽게 매출이 좀 뛰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는 소비가 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AMC 엔터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관 가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2명이 보고 팝콘 먹고 하면은 얼마가 소요가 되죠? 영화비가 한 10,000원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고 2개 포함하면은 한 30,000원대 중반이라고 치고 팝콘 세트 먹으면은 한 2만 원 또 하죠. 그럼 5만 원 안팎인데 미국은 그냥 저녁 안 먹고 요거 팝콘만 먹어도 10만 원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하다, 혜자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AMC 엔터테인먼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AT&T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 AT&T의 기업 가치와 성장 전망 간의 괴리와
불이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뭐 더 좋은 걸까요? 성장에 대한 전망이 더 좋은 걸까요? 어쨌든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주가는 2%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업의 소식을 전달해 드린 가운데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드디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월가의 뉴스레터에 바톤을 제가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네, YMG 반갑습니다. 박종훈 예, 함께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걸어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오늘 걸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도로 사정이 도로 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그럼요. 있는 거를 그럴 오늘 때 또 대비해서 그거 준비해야 돼요. 우리 그 싱싱이 있잖아요. 정말 전기로 가는 싱싱이. 정말 나르고 싶었습니다. 슈퍼맨이 되고 싶었는데 날라온 걸로 제가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거 기업별 소식까지 전달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 주요했던 거 이제 데이터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 데이터를 볼까요? 아니면 네.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 테슬라 먼저 테슬라 볼까요? 먼저 보시죠. 좋아요. 예, 테슬라 예. 먼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테슬라 주주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샀어야 되는데 예, 제가 정말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때가 바닥이었나라는 네. 게 또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장중에 사실 16% 가까운 또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됐는데요. 중국이 먼저 테슬라 자율주행 잠정 승인 이 뉴스는 어제 너무 많은 분들께서 또 보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외신에서 지속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문을 좀 몇 가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뚫었다. 예, 중국을 뚫었다. 저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요. 사실 어디 뚫었냐? 뚫었다라는 표현하기가 테슬라인데 그래도 그렇죠. 근데 테슬라인데도 참 지금 좀 큰 단비잖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단 일요일 깜짝 방문을 했고요. 중국 고위자를 만났습니다. 특히나 리총이죠, 리총. 네. 그 중국의 이제 2인자까지 만나게 되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네. 것이 또 외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내에 우군을 또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와 바이두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사실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바이두와 협력을 하면서 자사의 매핑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불가능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체가 좀 힘든 그러한 어떤 차선 수준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바이두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바이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테슬라만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요건을 충족한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외에도 비아디, 로투스, 그리고 네자 그리고 리오토, 니오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신생 기업들이나 또는 그 외에 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맞춰서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데이터 보안 규정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테슬라만 예를 들면 이번에 중국의 규제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더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많은 기업들마저도 이런 중국 보안 규정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산업 전반적인 어떠한 중국의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크게 좀 움직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 대부분 중국 기업이고 외국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가 유일한 거잖아요. 유일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딱 이렇게 다 밑장을 딱 이렇게 깔아가지고 쓱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님, 우리는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과 혈맹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내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국 가서 막 춤도 추고 맞아요. 얼마나 이렇게 딸랑딸랑했어요. 젠슨황도 춤췄습니다. 젠슨황도 옷 췄어요? 입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예전에 과거에 좀 있었고. 다들 중국 가서 춤 한 번 추면 어떻게 우리도 중국 가서 춤 한 번 연습 좀 해야죠, 미리. 삼풀 TV를 위해서.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전반적인 이러한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지금 자국 기업이긴 하지만 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보안 규정을 좀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죠. 예, 그렇죠. 산업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사실 외신에서 뭐 승인이다, 잠정 승인이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월가에서는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중국 공식 웹사이트를 좀 보게 되면 FSD, 그러니까 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과거에는 나중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던 게 네. 이 워딩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요? 곧 출시 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서. Coming soon. 예. 자, very, 그러한 very coming soon.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오나 보다. 진짜 곧 출시하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들인데 이게 로보택시가 나올 때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 광범위한 적용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 도시로 봤을 때 도시의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또는 시간적인 부분을 얼마나 가지고 할 것이냐 네. 또는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 뭐 그 규모는 어떠한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이 완전 자율주행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외에 뭐 정부 규제 통과가 있겠죠. 지금 왜냐면 어찌 보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2단계인 자율주행 상황에서 네. 이게 4단계, 5단계까지 넘어가는 그 규제가 그 통과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별로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FEC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은 또 얼마나 될까? 네. 이게 뭐 실적으로 숫자로 얼마나 찍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것 같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가 많이 꺾여있던 인도량이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로 얼만큼 연결될 것인가? 지금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애플도 아이폰을 쓰다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지금 아이폰 11을 쓰고 있는데 뭐 교체 주기가 이제 왔구나. 바꿀 때가 됐다.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15. 뭐 15, 16 뭐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거기서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제 바꿔야겠다.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하지만 또 이제 내연기관을 차야지 했던 분들도 만약에 자율주행을 딱 보고 돼서 또 전기차로 또 전환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제 뭐 주가의 상승을 봤을 때는 대단합니다. 예, 봤을 때는 아마도 단기간에 어떠한 테마적인 어떤 반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중국도 바보가 아니고 테슬라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뭔가 이렇게 첨예한 그런 이제 밀당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관련한 심사를 통과시켜 준 거고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거 정말 주요한 그런 정보와 기술을 예. 중국에 좀 줬나? 이럴 수도 있고 중국에서 그렇죠. 그냥 정보를 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외국 기업한테.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지금 이번에 어떤 규제 완화에 네. 대해서 뭐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원인과 뭐 어떤 결과는 우리가 좀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다가 물론 네. 짓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네. 향후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다가 많이 짓겠다. 테슬라가. 투자를 우리가 하겠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뭐 통과를 했다 이렇게 네. 어떤 원인 규명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뭐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고 그쵸, 기본 그쵸. 테이크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야기들. 어쨌든 미국 정보가 더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기술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반도체 같이 뭔가 되게 첨예한 그런 분야도 아니라서 괜찮을 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이거잖아요. 4년 동안 규제를 해왔는데. 네. 중국 당국에서 이걸 규제해놓고 너희들이 절대 이거는 우리 중국에 관련된 데이터니까 절대 가져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게 향후 지금 미국으로 가져오게끔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에다가 우리가 접목을 시키고 한번 씌워보겠다. 너희 중국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도 따로 하나? 그래서 이거를 중국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미국까지는 가져가지 말고 그렇죠. 중국 내에서 판매할 거는 중국 내에서만 내에서만 해.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예. 있는데
또 뒤로 싹. 그럼 자, 이제 뭐 어쨌든 테슬라가 예, 정말 호재입니다. 정말 회슬라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예. 정말 호재인데 과연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곧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언제 출시가 되는지 또 예. 내용이 나오면은 엄청나게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뭘 볼까요? 이제 메타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간단하게 좀 메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이제 선거 간섭 그리고 외국 가짜 뉴스 미대응에 대해서 메타를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이제 오늘도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가 주가가 좀 빠졌어요. 조금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사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디지털 서비스법. 예, 그리고 디지털 우리 그 산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만약에 EU에서 반독점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너희들이 게시를 하지 않거나 어떤 좀 규제를 너희들이 뭐 넘어가게 되거나 예를 들면은 어떤 충분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뭐 엄청난 벌금 그리고 처벌을 너희들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체 매출의 6% 정도 벌금을 우리가 부과하겠다라는 매출의 것들. 6%요? 네, 매출의 6%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출의 전 세계. 네. 이 부분을 이제 벌금으로 너희들한테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은 반독점에 관련돼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광고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좀 가짜 뉴스도 좀 있고요. 이거 문제가 커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칭한 그런 광고 같은 너무 경우에는 많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특히나 페이스북에 도배가 페이스북. 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짝퉁 광고도 너무 많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네. 팔로우 수도 많이 없고. 네. 근데 저한테 팔로우를 누군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이. 네.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헐벗은 아니, 헐벗진 않았어요. 헐벗진 않았어요. 네, 헐벗진 아, 않은 애기 사진하고 자동차 사진을 막 찍은 그 재테크. 네, 그런 분들이 막 한 수십 명이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 재테크. 뭐예요? 그거는 뭐 사기죠, 뭐. 사기죠. 돈 투자하면은 뭐 이렇게 뭐 몇 퍼센트 뭐 드립니다, 뭐 이런 예. 거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고 사칭도 문제고 짝퉁도 문제인데 그거를 거르지 않고 있고 그냥 광고 매출로 잡히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정보에 대한 노출 네. 정말 뭐 어찌 보면 사기죠, 사기인데 이런 사기 정보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뭐 저만 해도 느끼면 정말 인기 많으신 분들은 뭐 엄청난 그런 뭐 팔로우가 막 올 것이고 뭐 DM이 올 것이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연합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선거 개입과 그리고 그 외에 약간의 이제 투명성이 없는 그러한 이제 오남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너희 메타가 좀 잘 충분한 조치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첫 게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 당국에서 사용자 피드에서 정치적 콘텐츠를 순위를 낮게 매긴 결정이 투명성 규칙을 또 위반하는지 여부도 좀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전체 매출의 6% 정도니까 좀 어마어마한 벌금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특히나 지금 투명성 위반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8월 14일 이후로 사용할 수 없는 크라우드 탱글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탱글이라는 게 뭐냐면 인기 있는 대화를 추적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8월 14일 날부터 이제 사용할 수 없게끔 메타 측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후유증으로 메타 서비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럽 연합에서 또는 이제 당국자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들, 건덕지가 될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유럽에서는 우리가 또 투명성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걸 없애면 우리가 너희들은 우리는 뭘 보고 너희 투명성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니? 너희들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 디지털 서비스법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줬고요. 그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적용하는 첫 사례 대상이 지금 메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향후 메타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그런 가짜에 대한 좀
뭐 안 좋은 그런 광고가 제일 무분별하게 실리는 플랫폼이 메타 내에서 페이스북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건 뭔가 정말 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메타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2%대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는 뭐 AI 붐 비밀승자 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데이터 센터요? 이거 어저께 했던 내용인데. 데이터 센터요? 네네네. 예. 요거 어제 제가 비밀승자들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아니 요거 앞에. 네네. 요 앞에 요 이야기 먼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다 빌드업을 해놨습니다. 자료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향후 투자 아이디어에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뭐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AI 붐이 뭐 비밀스러운 승자가 있다, 뭐 유틸리티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더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럼 언제 내가 이 데이터 센터를 팔아야 될까? 언제 이 데이터 센터의 기대감이 사라질까? 또는 어떤 조정을 주는 구간이라면 도대체 어떤 뉴스로 인해서 조정이 시작될까라는 고민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가 엔비디아의 H100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두 기업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문제는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의 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산업 자체가 지금 에너지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문을 제가 좀 몇 가지 좀 가지고 나오게 되면 에너지만 확보가 된다면, 예, 만약에 에너지가 확보가 된다면 더 큰 클러스터를 구축 가능하는 게 우리가 가능할 거다 아마도. 근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 확보가 되느냐죠. 네. 예, 근데 과거 돈이 있어도 GPU를 살 수가 없었다. 근데 현재는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많은 회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한동안 이 부분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 센터의 투자 이 행보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자본을 투자할 가치가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투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문제 직면하기 전에 에너지 제약에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다소 규제가 돼 있는 어떤 섹터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규제가 너무너무 심한 분야다. 만약에 대규모 신규 발전소 건설, 그리고 대규모 증설, 그리고 공공 또는 사유지를 가로지는 송전선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수많은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좀 없네? 그럼 발전소 몇 개 짓고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물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발전소 하나 짓는 것마저도 몇 년씩 걸리고 예, 그리고 이 발전소 하나로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다 그러면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기가와트 규모의 기가와트급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은 지금 없다. 예, 메가와트급이겠죠. 네. 뭐 3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이 있는데 물론 향후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구축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건 내년이 될 수는 없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어제도 제가 드렸지만, 뭐 AI 붐의 비밀 승자는 누굴까 했을 때, 네. 이 뉴스도 어찌 보면
약간의 또 올드한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올드한 뉴스다 치부한다라고 해서 뭐 데이터 센터가 오늘부로 뭐 조정을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유틸리티 섹터의 반란이다라는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앞으로 AI 확장으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들 이제 기대감에 사실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틸리티 섹터의 기회, AI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최근 이런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력 공급 확대가 앞으로 새로운 발전소 송전선을 계획을 하고 있다. 예, 보통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좀 고민될 문제가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 전력은 결국엔 원자력 발전소가 아마 발전 전력 요원으로 이제 전력원으로 이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죠. 만약에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햇빛이 안 들면 그날 뭐 데이터 센터 쉴 수도 없고, 예, 뭐 비가 온다 또는 바람이 안 분다 해서 데이터 센터 그날은 야 우리 다 퇴근합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원자력 발전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 그리고 이 설립 과정에서 또 장기간이 좀 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전력 시설 업데이트 수준으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정말 요구하는 이런 구축하기가 앞으로 정말 쉽고 몇 개는 가능하겠지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우리 확장해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 차원에서의 데이터 센터 구축 시기와 자금 조달의 한계점이 분명히 도달하는 시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장기 프로젝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의 지연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훈련이 또 늦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 훈련이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은 추가 플랫폼에 대한 출시가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가는 순간에는 아마 이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질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 센터가 확 기대감으로 들을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는 이러한 부분에 앞에서 우리가 미래에서 좀 고민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좀 모아보면은 네. 나중에 데이터 센터에 어떤 조정을 주는 구간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분명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여기 제가 조금 적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향후 그럼 내가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좀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고민을 또 해보자라고 고민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고민. 자, 뭐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뭐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뭐 그에 따른 소외주 찾기가 열풍인데 그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전력 관련한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가 참 가장 뭐 쉽게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이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숫자는 찍히지 않지만 향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어느 기간 내에 만들어질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가늠은 안 되지만 각 기업들에 있어서 뭔가 수주와 관련한 향후의 전망을 숫자로 분명히 내세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잘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부터 참 바빴던 우리 네. YMG 박종훈 팀장은 이미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 반은 저한테 알겠습니다. 기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